작은 식당 안에서 성민이 이력서를 뒤적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 셋째 주째 구인 광고를 내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았죠. 홀서빙과 주방 보조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 한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윤서는 단정한 차림새였지만 어딘지 평범해 보이지 않았어요. 걸음걸이부터가 달랐습니다. 소리 없이 움직이면서도 주변을 자연스럽게 살피는 모습이 마치 훈련받은 사람 같았죠. 안녕하십니까? 구인 광고 보고 왔습니다. 윤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면이 있었습니다. 성민이 이력서를 받아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경력 사항이 거의 비어 있었거든요. 최근 몇 년간 뭘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설명을 기대했지만 윤서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당황했지만 뭔가 더 캐묻기가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윤서의 눈빛이 워낙 진지했거든요. 급여나 근무 조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관없습니다. 일만 조용히 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성민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경력도 없고 나이도 많은 편이었지만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 보였어요. 특히 윤서가 식당 곳곳을 둘러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간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럼 한 달만 해보시겠어요? 서로 맞는지 봐가면서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성민은 자신도 모르게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 여성이라면 식당을 맡겨도 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윤서가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윤서가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민은 처음엔 의심스러웠지만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놓았어요. 윤서의 일처리는 가히 완벽했거든요. 주문을 받을 때도 한 번에 기억하고 서빙할 때도 실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손님 응대였어요. 윤서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손님들이 원하는 걸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물을 더 원하는 손님에게는 미리 가져다 주고 매운 걸 못 먹는 손님에게는 자연스럽게 순한 맛을 권했죠. 아줌마, 여기 반찬 좀 더 주세요. 한 손님이 반말로 말했을 때도 윤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정중하게 응대했어요. 네,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윤서의 모습을 보며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예의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비스 받는 기분이라며 만족해했죠. 성민은 궁금했습니다. 이런 서비스 마인드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윤서에게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어요. 그냥 일을 제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성민은 눈치챘습니다. 윤서가 손님들을 대할 때의 자세가 남달랐어요. 마치 누군가를 보호하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나 혼자 온 여성 손님들에게는 더욱 세심했죠. 어느 날 저녁 성민이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윤서 씨, 정말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서비스업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윤서는 잠시 손을 멈추고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깊은 사연이 담겨 있었어요. 나라를 위해 일했을 뿐입니다. 여전히 같은 대답이었지만 이번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성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윤서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과거가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윤서는 언제처럼 묵묵히 일하고 있었고 성민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중년 남성 4명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사람 없나? 빨리 자리 안내해. 목소리부터가 거슬렸습니다. 윤서는 침착하게 다가가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몇 분이세요? 4명이야. 빨리 자리 잡아줘. 윤서가 테이블로 안내하자 남성들은 거칠게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메뉴판을 훑어보더니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이게 뭐야? 메뉴가 이것밖에 없어? 김치찌개 4개 주문할게. 윤서는 정중하게 주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나오자마자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야, 이게 뭐야? 밥이 왜 이렇게 적어? 김치찌개 국물이 너무 짜잖아. 이런 걸 음식이라고 내놨어? 계속되는 불만에도 윤서는 참았습니다. 정중하게 사과하며 다른 반찬을 가져다 주었어요. 하지만 남성들의 태도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너 몇 살이야? 말대꾸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그때였습니다. 남성 중 한 명이 갑자기 화를 내며 의자를 집어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 되지. 쾅! 의자가 바닥에 내던져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놀라 일어섰고 주방에서 달려온 성민은 벌벌 떨었어요. 죄송합니다. 뭔가 잘못됐다면. 하지만 윤서는 달랐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차분해 보였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카운터 뒤로 걸어가더니 휴대폰을 꺼냈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경찰 부르는 거야? 남성이 비웃으며 소리쳤지만 윤서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의 정적이 이상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았죠. 현장 요청, 코드 블랙, 식별번호 702K. 윤서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명령하는 사람의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민은 그런 목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통화는 짧았습니다. 길어봐야 30초였어요. 윤서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홀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공기 자체가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야, 지금 뭐 한 거야? 경찰 불렀어? 진상 남성이 윤서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계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7분. 뭐가 7분이야? 그때였습니다. 창밖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보였어요. 그리고 또 한 대, 또 한 대. 어느새 5대의 검은 세단이 식당 앞에 일렬로 정차했습니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창밖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성민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차 문이 동시에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내렸습니다. 모두 비슷한 체격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걸음걸이부터가 일반인과 달랐습니다. 훈련받은 사람들의 움직임이었죠.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맨 앞에 남성이 들어서자 나머지들이 뒤따랐어요. 총 8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제히 윤서를 향해 걸어왔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8명 모두가 윤서 앞에서 거수 경례를 한 거예요. 702K 요원님, 현장 도착했습니다. 진상 남성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까까지 고성을 지르던 그들이 이제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성민 역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윤서가 누구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식당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진상 남성들은 얼굴이 새하얘져서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큰 소리 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윤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분들이 방금 전까지 소란을 피우셨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정장 입은 남성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윤서는 진상 남성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장 목소리 컸던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분들, 제가 전화를 한 번 하면 도착하는데 7분 걸립니다. 윤서의 말에 진상 남성들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출입구는 정장 입은 남성들이 막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겠습니다. 음식값도 제대로 내고 갈게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정장 입은 남성들이 다가가 진상들의 팔을 잡았어요. 동행하시죠. 저항할 틈도 없었습니다. 진상 남성들은 순순히 끌려나갔어요. 아까까지의 기세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성민은 그 모든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평범한 식당 알바로 알고 있던 윤서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정장 입은 남성들이 모두 나간 후 식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윤서는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가 뒤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저녁 문을 닫고 난 후 성민은 윤서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궁금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윤서 씨, 국정원이셨나요? 윤서는 테이블을 닦던 손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아닙니다. 이미 그만뒀어요. 윤서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민은 더 캐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윤서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거든요. 사실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평소보다 말이 많아 보였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작전 중에 연락이 끊어졌죠. 하지만 아무도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처리됐습니다. 성민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였지만 윤서의 표정은 진짜였어요. 신분과 존재 자체가 말소되는 거예요. 가족도 친구도 모든 기록이 사라집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되죠. 윤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언젠가는 저 역시 잊혀질까봐 말이에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왜? 습관이에요. 위험한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아직 제 신호를 받고 있었던 거죠. 윤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지만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던 거예요. 미안합니다. 사장님께 피해를 끼쳤네요.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그런 진상들을 혼내줘서 말이에요. 성민의 말에 윤서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듯이 말이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평소처럼 일했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더 조용해졌고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성민은 윤서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윤서가 사직서를 내밀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뭔가 문제라도. 제가 있으면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 피해를 드리고 싶지 않아요. 윤서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민은 말려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하지만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성민이 서랍을 열더니 두툼한 봉투를 꺼냈어요. 윤서가 궁금해하자 성민이 설명했습니다. 이거 손님들이 써준 후기들이에요. 온라인에 올라온 것들을 출력해뒀거든요. 봉투 안에는 수십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윤서에 대한 칭찬이었어요. 여기 써 있네요. 아줌마가 정말 친절해요. 서비스가 호텔 같다. 다시 가고 싶은 식당. 이런 후기들이 윤서 씌운 다음부터 늘어났어요. 윤서는 후기들을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손님들의 진심이 담긴 글들이었어요. 특히 이 후기 보세요. 혼자 와도 편안한 식당,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곳. 윤서 씨가 손님들을 어떻게 배려했는지 알 수 있어요. 윤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자신이 한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윤서 씨 때문에 식당이 달라졌어요. 손님들도 더 예의 바르게 됐고 분위기도 좋아졌죠. 그게 다 윤서 씨 덕분이에요. 윤서는 한참을 후기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이곳도 지켜야 할 곳 중 하나였네요. 그 순간 성민은 알았습니다. 윤서가 마음을 바꿨다는 걸 말이에요. 윤서는 결국 식당에 남기로 했습니다. 손님들의 후기를 보고 나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자신도 누군가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진상들로부터 평범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언제처럼 식당 앞을 청소했습니다. 빗자루질을 하며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그 평범함이 이제는 소중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단골들이 윤서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윤서 아줌마,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네, 맛있게 드세요. 윤서는 환하게 웃으며 응답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이곳이 자신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식당은 북적거렸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여유롭게 일을 처리했어요. 이제 완전히 적응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윤서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지만 메시지 내용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702K 복귀 승인. 새로운 임무를 부여합니다. 윤서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들은 윤서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창밖을 보니 검은 세단 한 대가 골목 어귀에 정차해 있었습니다. 익숙한 광경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윤서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성민이 다가와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윤서는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금방 돌아올게요. 식당은 제가 지켜야 할 곳이니까요. 윤서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검은 세단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국가는 기억했습니다. 윤서를 잊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제 윤서도 자신만의 세상을 찾았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들과 돌아가야 할 곳이 생긴 거예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